그거 막 눈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오른발이 이상한 거야. 왜 이러냐 딱 보니까 오른발이 앞꿈치가 뒤에 가고 뒤꿈치 앞으로 있어. 이게 대단하다. 살아온 게 기적이야. 어쨌든 앞으로 이제 산에 뭐 올라간다는 이달이요. 뛰어다니는 것도 안 된다는 한없는 나라고 떨어지는 거야. 제가 8,000m 심지어 도전하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려웠던 존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들 두렵죠. 근데 그거보다 더 두려운 건 네, 1988년 에베레스트 등정 이후 2001년 한국에서 두 번째이자 세계 8번째로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를 완등하신 우리 엄원길 대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악인 엄원길이자 엄원길 힘원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엄원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얘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독특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한번 어렸을 때 얘기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먼저 어렸을 때 꿈이 산악가셨나요? 아니죠, 상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라온 환경이 저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하는 겁니다. 제 고향은 고성인데 고성이라 그러면 다들 산악인이니까 강원도 고성이 이랬겠구나. 근데 강원도 고성이 아니고 경상남도 고성입니다. 남해안. 거기서 태어나서 제가 3살 때 이제 부모님하고 이사를 오게 됐는데 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속해 있는 원도봉산이라고 있어요. 도봉산, 원도봉산. 입구 초입하고 한 중간 채 못 되는 부분에 부모님께서 거기서 이제 집을 지으시고 산에 오는 등산객들이라든가 놀러 오는 사람들 상대로 이제 거기서 이제 음식 장사를 하시면서 살게 된 거죠.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2000년도 5월달까지 제가 그 산에 살았어요. 4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산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학교를 가려면 평균 한 40분, 1시간 산길을 내려와야 돼요. 1년 365일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뭐 아침만 되면 내려가기 싫어도 산을 내려가야 되고 저는 또 산길을 막 해보시고 산속으로 산을 올라오는 거죠. 너무너무 싫은 거죠. 막 당장 뭐 산을 뛰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저희 집에서 한 10여 분 정도 올라가면 그냥 커다란 바위, 하광 암석 바위지대가 있어요. 주말이 되면 이렇게 암벽 등반하러 사람들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말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아저씨들, 이렇게 형들, 암벽 등반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저런 거죠. 어떻게 저런 절벽을 이렇게 막 올게 올라가고 저렇게 줄을 타고 내려오고, 저러다 진짜 뭐 섞어서 먹이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서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냐. 좀 죽겠다, 저거. 다 떨어지겠다. 저거 지금 무섭다. 두렵다. 나 하라고 못하겠다. 대단하다, 이 말이야.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재밌겠다. 스릴 있겠다. 나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 라는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가르쳐 주셔서 배우겠습니다. 암벽 등반 이제 클라이밍을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벌써 이 신체적인 구조 발달 자체가 거기에 적합한 체형으로 벌써 딱 체질 개선이 돼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 평지를 걸어 다니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이 산길이 편합니다. 평지 근육으로 발달된 게 아니고 상하 근육으로 발달된 이 근육 자체가. 왜냐? 그 삶 자체가 놀이터고 놀이 공간인 겁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뭐 등산을 개념으로 산에 오르고 뭐 건강을 위해서 산이 좋아서 올라온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놀이터고 놀이 공간인 거예요. 삶의 터전인 겁니다. 완전히 원숭이처럼 막 나무 타고 막 매달려 노는 거예요. 또 그런 자연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세계로 확 빠져들게 되는 거죠. 재미를 느끼면서 호기심을 느끼면서 전문적으로 산을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이도의 기술 수업들, 체력, 정신력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강화시키면서 어떻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한참 또 넘어서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산들이 성이 차지를 않는 거죠.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 없어요. 거침이 없는 거죠. 못 올 곳이 없는 겁니다. 제가 마음만 딱 먹으면 어떤 형태의 유형이든 간에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막 넘쳐나니까 그러면 이제 좀 더 큰 산, 좀 더 높은 산, 좀 더 어려운 곳을 추구하게 되겠죠. 더 큰 세상을 꿈꾸게, 좀 더 어려운 곳을 꿈꾸게 되고 그것은 바로 어디냐? 히말라야. 히말라야에 있는 높은 큰 산을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큰 이상과 꿈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국내를 지금 다 섭렵을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국내에서 제일 힘든 산이 어디예요? 히말라야 원정을 간다, 해외 원정을 간다 그러면 훈련하는 대상지가 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기술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훈련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지구력, 체력, 힘을 키우기 위한 장기적인 중장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리산에서 훈련을 하고 히말라야 눈이 만년설이 덮여 있으니까 눈에 관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한라산을 가고 그렇게 세계 산들을 주로 이제 많이 다니면서 그러면 그걸 다 이제 정복을 하셔서
네, 정복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네. 하늘하고 아 맞다. 아,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겠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예, 덧붙여 주십시오. 왜 정복이 아닙니까? 아니 인간이 자연을 정복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부정설이죠. 인간이 아무리 지금 뭐 화성도 하고 뭘 하고 하지만 자연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자연을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긍하고 적응하게 하는 거지. 네. 정복이라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아, 네. 정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국내산을 다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잠깐만요. 국내산을 다 많이 오르고. 건너가셨는데. 오르고. 네, 오르고. 네, 국내산을 다 오르셨는데. 그 다음에 해외로 가게 될 때 처음에 올라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신 산이 어디예요? 바로 에베레스트인가요? 예, 저는 처음부터 진짜 막 겁도 없이 제 자신감, 능력만 믿고 자신감만 가지고 세계체험 에베레스트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예, 처음부터 저는 5천, 6천, 7천, 8천, 뭐 6천, 5, 6천, 7천 뭐 경험을 쌓고 그리고 한 8,000m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저는 세계체험 에베레스트 한번 도전해보자. 그럼 못 올 게 뭐가 있냐? 8,850m, 한라산 뭐 1,950m, 예, 한 2,000m 잡고 한 4-5배 되는 산이라고 높이로 생각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올라가는 거 아니겠냐. 막연한 항상의 나를 배우고 막연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한 꿈을 가진 거죠. 그래서 제가 85년도에 26살 때 처음으로 이제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를 도전하게 된 거죠. 아, 그때 그러면 제일 높은 그 봉우리를 처음에 해외에 가셨는데 바로 예, 히말라야 도전을 처음. 그것도 이제 계절적으로 가장 춥고 위험하고 어려운 겨울을 또 선택했어요. 근데 그 선택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 너무 궁금하네요. 왜 거기를 굳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그럼 다른 사람 가서 안 죽나요? 네? 다른 사람. 어차피 죽을 거면 그쪽을. 그건 아닌데, 이제 그때 당시 인연이 세계 지금 에베레스트를 처음 도전하게끔 어쨌든 인연이 됐어요, 연결이. 어차피 가는 기회가 딱 만나기도 했고. 그렇죠. 이왕 오를 거면 이 정도 올라와야 내가. 그렇죠. 그래서 또 가장 또 어려운 루트를 선택해가지고, 그것도 겨울에. 아, 가장 어려운 루트예요? 예, 루트를 선택해서 겨울에 또 도전했죠. 성공하셨나요? 실패했어요. 8,000m라는 산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대한 거예요. 그냥 장엄하죠. 그냥 진짜 이 규모가 가늠이 안 가는 겁니다. 거리가 가늠이 안 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복이라는 말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수능하는 것뿐이다. 에베레스트 앞에 딱 서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한 거. 그래갖고 제가 이제 실패하고 내려오면서 많은 걸 깨달았죠.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만심, 오만함 이런 것도 많이 꺾이게 되고 겸손함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귀국해가지고 다시 이제 또 네. 정비를 해가지고 1년 후에 다시 또 도전했죠. 아, 난 이거 안 되겠다. 네. 이 길을 접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네. 왜 어떻게 다시 도전을 하시게 됐어요? 내가 뭐 때문에 실패했냐? 실패한 부분이 뭐냐? 제가 분석을 한 거예요. 경험적이고 그다음에 날씨, 기상 이런 부분에 미리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 실패 원인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완벽한 준비를 했고 저 자신도 피난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준비를 완벽한 실패 원인 분석을 좀 하고 완벽한 준비를 하고 두 번째 도전했죠. 아, 그러면 1년 동안 그럼 와가지고 이제 일을 예. 바득바득 갈면서 이제 그렇죠. 연습을 해갖고 딱 가셨으면 네, 그렇죠. 두 번째 성공하셨겠네요. 이런 질문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두 번째 네. 역시 또 실패했어요. 두 번째 실패한 건 욕심이죠, 욕심. 자만심 부린 거예요.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됐어요. 6천, 7천을 넘어서 8천을 막 올라가는데 거의 정상이 이제 눈앞에 바로 다가오는 겁니다. 막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 상태로 진행만 된다면 뭐 3, 4일 후면 정상 가겠다. 제가 두 번째 도전 끝에 결국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를 또 겨울 시즌에 올라가는 거 성공하는구나. 야, 홍길이 너 대단하다. 자식아. 그래, 열심히 조금만 더 노력해라. 야, 힘내자. 근데 그게 욕심인 거죠, 욕심. 거기서부터가 진짜 어렵고, 진짜 위험하고, 진짜 뭐, 뚜껑도 열어보기도 전에 벌써 김치국물부터 마신 거예요. 제가 뭐 성공한 것 같지만.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이 정상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순간, 갑자기 욕심이 꽉 차오르면서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이 이제 마음이 흐트러지는 순간이, 평상심이 흐트러지는 순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딱 터진 겁니다. 고산족 셀파들이 2명이서 정상에 필요한 중요한 산소 장비하고 중요한 식량들을 마지막 캠프까지 대포시켜주기로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실수를 해가지고 절벽에 추락했다는 거예요. 안 가면 괜찮은 거죠. 정상을 이제 포기해야죠. 어떡하면 동료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절벽까지 줄을 타고 내려오는데 막 바람 몰아치죠. 돌은 악성 막 사방에 떨어지지 막. 그때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이냐. 어디냐. 그냥 시커먼 절벽을 사방 들이번지러 내려오는데 입고 있던 자켓이 바위 틈새 딱 찢겨 배낭에 걸쳐 있고 신발이 바위 틈새 끼어 있고 이 친구가 막 떨어지러 남긴 그 흔적밖에 없는 거죠. 절벽 밑에 있구나.
저 밑에까지 탁 내려갔대. 먼저 내려간 동료가 이제 막 망연자실하고 막 울고 앉았는데 야, 뭐 어떻게 됐냐? 야, 어디 갔는지. 딱 보니까 이 친구가 떨어진 동선을 딱 보니까 하필 그 밑에 또 빙하가 쫙 크레바스가 있는 거야.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갈 거야. 딱 내려다보는데 뭐 끝이 안 보이는 거야. 내려갈 수도 없거냐. 내려가면서도 끝나는 거야. 못 올라오고 위험하고. 그러다 야 내려가자. 그저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 베이스캠프 철수하고 살려는 거죠. 참 이게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는 마을이 고향이 거기 그 밑에 있어요. 내려가다가 우리 동네를 거쳐가야 돼요. 호르몬이 모여서 살아요. 그리고 결혼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신혼인 거예요. 부인이 그 당시 18살이에요. 18살. 막 눈물을 탁 흘리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그냥 막 운명이 뒤바뀌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 말이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에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뭐 유지가 있다면 위로하고 마무리하고 울면서 산을 내려왔죠. 트라우마가 좀 생겼을 것 같은데. 많이 힘들었죠. 아 이것으로 히말라야는 내 인생에서 끝이다. 산은 내 인생이 지금 끝이다. 절대는 산에 안 간다 이제. 너무너무 막 원망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산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히말라야.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번에 와라. 이번에 와. 이번에 오면 내가 너를 정상에 자리 낼 테니까 내가 너 동료를 데려가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 이번에는 네가 많이 깨달았을 테니까 다시 와라. 절대 안 갑니다. 유혹하지 마세요. 우리니까 빨리 와. 안 갑니다. 갑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 친구도 그 정상을 가기 위해서 도전하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한 거 아니에요. 제 개인의 욕심이기도 하지만 그 동료를 위해서라도 내가 그 몫을 해내야 되겠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 갑니까? 이런 히말라야를 붓고 있는 산맥이 형성된 국가 파키스탄, 인도, 네팔, 이제 중국 쪽 이런 산악분야적 관장하는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산을 오르기 위해서 사전에 입산 수속 절차를 거쳐야 돼요. 등반 허가서 퍼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네팔 쪽으로 가나 중국 쪽으로 올라가나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1인당 얼마냐? 1,700만 원, 80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면 5명만 가도 그걸 1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현재 가서 한 달이나 평균 2달 걸리는데 산을 오르기 위해서 5명, 10명의 대원들이 먹고 입고 자고 할 등반에 필요한 식량 구입, 장비 구입을 하죠. 포장해야죠. 그다음에 수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항공수송. 그다음에 도착하면 그걸 또 다시 또 찾아서 다시 그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끝나는 전까지 수송하고 거기서 다시 짐꾼을 고용, 포트를 고용해서 또 베이스 캠프까지 가야 된다. 히말라야 베이스 캠프가 평균 4,000에서 5,000m 설치가 돼요. 베이스 캠프까지 가려면 보통 10일에 15일간 걸어요. 평균 30kg씩을 다 포장을 하거든요. 그럼 막 200덩어리, 그럼 포트로 200명 고용해요. 이 사람들 하는 일당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에서 4만 원, 3, 4만 원 하루에. 현재 보산적 셀파적도 고용하죠. 식량구입비, 장비급비, 수송비, 체재비, 인건비 억 단위 예산이 들어가요. 그냥 몇 명 가자, 야 어디부터 가자, 야 가자, 넌 뭐 준비해, 야 가자, 여기 올라갔다 좀 내려온 게 아닙니다. 엄청난 훈련과 팀워크와 시간을 요구하는 거고 예산과 철저한 준비, 완벽한 준비를 거예요. 한치 오차가 실수가 있으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항상 죽음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생각까지 하고 안 되는 유혹한다고 이제 다시 가셨다고 했는데 그 세 번째 얘기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88년도 이제 결국엔 에베레스트 다시 또 세 번째 도전한 거죠. 그때 서울 올림픽이 열 때니까 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위해서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 우리가 도전해가지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경북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쫙 길을 전달하죠. 그런 취지를 가지고 결국엔 세 번째 도전 그때 제가 정상에 딱 올라서가지고 태극기 들고 올림픽 오르기빨 들고 그때 감격이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 동료 얼굴 떠오르면서 2번이나 실패했을 때 그 과정들이 떠오르지 막 눈물이 폭받치는 게 그래서 바다에 펼치는 히말라야 그 아름다운 파노라마 쫙 내려오는데 8,000m라는 고도는요 우리 국제선역의 기가 떠나는 고도입니다. 그 고도를 인간이 걸어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구름이 저 아래 한층 아래에 있죠 구름이. 올라가시면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제 자신과의 막 끊임없는 갈등이 혼민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 과정들 순간들 쫙 찰나에 쫙 지나가면서 드디어 내가 내 자신이 이겨내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여기로 섰단 말이에요. 저와 같이 생사고로 같이 했던 동료를 떠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료들에 대한 그리고 그런 등반을 갈 수 있게끔 성공할 수 있게끔 후원하고 도움을 주신 분, 성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리고 저를 또 받아주신 에베레스트 산신에 대한 또 히말라야 신들에 대한 세상의 모든 신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4등정을 한다고 했을 때도 죽을 고비를 넘기신 적이 있다고 한 가지만 다 기억난다 그러면 14가 아니고 16 네, 그쵸. 8,000m라는 산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산을 받아주니까 올라가는 거죠. 네. 자연이 거역하면 절대 그 산에 올라갈 수 없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생사를 넘나드는 거죠.
등반하면서 제가 동상도 한 2번 걸려서 수술도 2번이나 했고 오른쪽 엄지발가락 한 마디가 없으니까 발톱이 다 제대로 성한 게 없어요. 제일 힘들었던 산은 이제 안나푸르나 산인데 8,091m의 산입니다. 풍의 여신이라는 놈이 있어요. 근데 유독 이 산이 저를 발목을 잡고 안아주는 산인데 그 산만 제가 4번을 가서 실패하고 5번째만에 성공합니다. 4점 오기. 4번째 도전할 때 7,600m 지점에서 앞에 올라가던 동료 셀파가 어느 빙벽 사면이 각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실수를 하면서 쫙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예요. 60m 정도의 로프를 자기 몸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 끌고 올라가고 있었어. 미끄러지니까 그 줄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저 앞으로. 살려야겠다. 딱 잡았어요. 정지가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탁 약간 챈데요. 장갑이 막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노찬이 놀 수도 없고 잡잔이 잡히지가 않고 제동이. 어느 순간 갑자기 뭐가 탁 하는데 제 몸이 허공을 붕 뜨는 거예요. 하필 줄이 제 다리를 감고 확 하면서 끌고 내려가는 거 같이 불러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제 얼음 벽 밑에가 눈이 많이 쌓여서 그게 그 완충작용을 해준 거죠. 그럼 막 저 밖에 막 기어 나왔어. 나와서 이제 살았어. 그런데 그 친구 보니까 그 친구도 괜찮아요. 다행이다. 그럼 막 눈 밖으로 기어 나오는데 오른발이 이상한 거야. 왜 이러냐 딱 보니까 오른발이 앞꿈치가 뒤에 가고 뒤꿈치 앞으로 있어. 이게. 야, 이 다리가 왜 이렇게 생겼냐 이거. 제가 순간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냥 빨리 한테 다리 좀 돌려봐.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다리가 왜 몰라 자식아 돌려봐 임마 이렇게 빨리 돌려 자식아. 이거 두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또 돌아와요. 모양 똑같이 됐다 원위치 돌아왔네. 딱 드는데 다리가 안 들리고 지금 이제 이거 완전히 골절이 돼가지고 동강동강이 다 깨져가지고 아니가 와 그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데 그 고통은 머리를 싹 누가 다 뽑아가는 것 같은 통증이야. 다리 돌아갔어. 야 빨리 다리가 돌아갔다. 응급처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목도 없고 기본적 붕대도 없고. 근데 마침 저희가 눈에 이제 이렇게 꽂아놓은 데는 표식기가 있었어요. 오른쪽에서 약자 6개를 대고 신발이 우선 무거우니까 신발부터 잘라내. 그러니까 발이 시렵잖아요. 마침 제 배낭에 텐트 하나에서 신려고 본 덫이 있었어요. 2개를 신고 그럼 부목대을 대고 로프를 끊어갖고 감고 그때부터 이제 한 발로 막 엉덩이 미끌 타고. 근데 이게 평지가 아니잖아요. 절벽, 빙벽, 암벽 한 발로 줄을 타고 쫙 하다가 또 좀 괜찮은데 무릎을 또 기고 2박 3일 만에 4,500m 내려갔어요. 그래 거기서 이제 헬리콥터 구조가 된 거죠. 실려서 카트만두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런 다리를 갖고 살아온 게 당신이죠. 기적이다. 지금 여기서 수술 못 하겠대요. 바로 한국 후송됐죠. 공항에서 바로 앰뷸런스 실려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대수술 받았죠. 의사 선생님께서 침통한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더니 대단하다. 살아온 게 기적이다. 근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산을 뭐 올라간다는 거 이 다리하고 뛰어다니는 것도 안 된다는 거. 눈물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난날의 과정도 쫙 정말 치죠. 한없는 나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이제 퇴원을 시키더라고요. 그 퇴원해가지고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지겠는 거예요. 다리 못 쓰니까. 그때가 또 6월달, 7월달 여름 얼마도 없으니까 이 안에서 막 땀 나고 그러니까 막 목걸이 긴 걸 해가지고 사정없이 걸리고 피가 나든 뭐가 나든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막 결국에 이제 2달 만인가 방금 잘라냈어요. 이게 살이 쭉 빠져가고 젓가락 같아요. 살이. 무릎이 안 구부러져요. 무릎이 딱 굳어갖고 발목도 안 구부러지고 야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산에 못 간다는 거구나. 어떻게 움직여야지. 목욕탕 가서 몇 시간을 근육을 풀고 물리치도 받고 그래갖고 한 5개월 만에 관상 100원봉 836.5m 정상을 이 등산에 스틱을 짚고 이 다리를 짚고 올라갔어요. 그때 거기 앉아서 고통의 눈물도 있지만 너무 막 서러움의 눈물도 있고 아 이렇게 끝나구나. 근데 그래도 아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아직 포기는 이르다. 이겨내야지만 내가 산 올라갈 수 있다. 내려와서 엄청난 훈련했죠. 결국엔 10개월 만에 안나푸르나를 5번째 대 다시 갔고 그 당시 여기서 내가 포기를 한다? 여기서 주저한다? 그럼 내 인생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렵지만 무섭지만 뚫고 나가야 된다. 근데 결국엔 5번째 가고 성공했습니다. 와. 산 올라갈 때마다 몇 번 정도를 포기하고 싶으세요?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포기라는 유혹이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치는 과정이고 이걸 통과해야지만 정상을 간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결국엔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넘어서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정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일치고 열정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이죠. 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제가 안나푸르나에서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에베레스트를 처음부터 가서 성공을 했다. 그럼 이런 8층대 16자 그 전에 그냥 산을 떠나거나 히말라야 빙하 속에 잠들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상상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고통의 시련과 좌절 그걸 딛고서 도전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나요? 실패가 있어야 성공도 있는 거고 또 실패를 했을 때 그걸 성공했을 때가 또 그것이 또 값진 것이고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만큼 빨리 이걸 일어서느냐 뛰쳐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8층부터 그 심취를 도전하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려웠던 존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들 두렵죠. 근데 그거보다 더 두려운 건 죽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죽음. 근데 저는요, 두 가지 다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제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려웠던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겨내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살아서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인연의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 동사 중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도전이라는 거죠. 도전. 이상. 감사합니다.